악몽에서 깨어난 규태의 비명이 새벽 정적을 찢어버렸습니다. 으악!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은 그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죠. 꿈속에서 장태풍이 칼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는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했거든요. 침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온 금옥이 떨고 있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규태는 여전히 악몽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악몽. 악몽이었어. 그가 겨우 내뱉은 말이었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문을 부수려는 듯한 강렬한 소리에 규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 시간에 누가? 그가 중얼거리는 사이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금옥이 규태에게 매달리며 떨었습니다. 규태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며 물었죠. 누구세요? 그때 문 밖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규태, 나와라. 내 돈 돌려줘, 이 사기꾼아. 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금옥이 급하게 경찰 신고를 제안했지만 바로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망설이던 규태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는 순간 낯선 남자의 음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규태? 내가 장태풍과 짜고 사기친 돈 다 토해내라. 규태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사기라니.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이름으로 사기당한 사람이 수십 명이야. 이 말에 규태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죠. 장태풍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최규태가 보증한다고 해서 돈을 투자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 남자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규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가 간신히 내뱉은 변명이었지만 남자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컹, 쿵. 규태가 급하게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차에 붉은 페인트로 사기꾼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으악! 금옥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우리 차를.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돈을 돌려줄 때까지 매일 찾아갈 거야. 제발. 저도 피해자라고요. 규태의 간절한 호소에도 남자는 냉정했습니다. 피해자? 그럼 증명해봐. 전화가 끊어지자 규태는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그런 규태를 금옥이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그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괜찮을 리 없어.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무철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무철이가? 이 시간에 왜? 규태가 전화를 받자 무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태야, 괜찮아. 지금 TV 뉴스 봐. 큰일 났어. 규태가 급하게 TV를 켜는 순간 충격적인 뉴스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태풍 사기 사건의 새로운 공범으로 지목된 최규태 씨. 아나운서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규태의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으악! 금옥이 또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사진이 뉴스에. 규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철이 전화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태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으면 위험해. 무철의 집에서는 이미 분노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개새끼들. 미자가 급하게 거실로 나와 상황을 파악했죠. 화면에는 계속해서 규태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장태풍 사기 사건, 새로운 공범 최규태 씨 수배령 검토. 이 말에 미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배령?
규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철이 분노로 떨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 장태풍이 규태 이름을 도용한 거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딸딩동. 미자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규태와 금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후드를 깊게 쓰고 들어왔죠. 무철아. 규태가 무철에게 달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나 이제 범죄자가 됐어. 범죄자가 아니야. 무철이 규태를 붙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규태의 절망은 깊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뉴스에 내 얼굴이 나왔어. 사기꾼이라고. 미자는 임신 중인 금옥을 걱정했고 금옥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장태풍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장태풍? 구치소에서 어떻게? 무철이 전화를 받자 장태풍의 음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무철, 뉴스 봤어? 내가 한 짓이지. 무철의 분노에 장태풍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구치소에 있다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무철이 욕설을 퍼부으려 하자 장태풍이 승리감에 차서 말했습니다. 최규태는 이제 끝이야. 온 나라가 그를 사기꾼으로 알게 될 거야. 규태는 무죄야. 무철의 외침에 장태풍은 비웃었습니다. 무죄? 증거가 산더미야. 최규태 명의로 만든 회사, 은행 계좌, 계약서들.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다 조작한 거구나. 장태풍의 조롱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규태가 직접 사인한 서류들인데. 기억 안 나지? 술 먹고 사인한 거니까. 그때 규태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아. 그때. 무철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맞아?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몇 달 전에 장태풍과 술을 마셨어. 그때 서류에 사인을 했어. 투자 관련 서류라고 해서. 이 바보야. 무철이 규태를 꾸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태풍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이제 알겠지. 한무철, 이제 선택해. 최규태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너도 같이 무너질 거냐. 장태풍의 최후 통첩에 무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규태는 내 친구야. 하지만 장태풍은 냉정했습니다. 친구?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 텐데. 무철의 답변은 확고했습니다. 상관없어. 우리는 40년 친구야. 그래. 그럼 같이 지옥으로 가라. 장태풍의 차가운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편 대운빌딩 앞 마트에서는 미자와 해숙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둘 다 규태의 일로 걱정이 많았죠. 뉴스 봤어요. 미자의 물음에 해숙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봤어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규태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마트에서 장을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자 언니, 우리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어제 선미가 한 말들요. 제가 언니를 질투한다고 한 거. 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해숙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언니를 질투해왔어요. 언니가 저보다 모든 게 나으니까요. 예쁘고 착하고 남자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식이가 언니를 사랑하니까요. 해숙 언니. 미자가 말을 잇지 못하자 해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대식이는 마음속으로 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언니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해숙의 다음 말은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질투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미자의 손을 잡으며 해숙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미자 언니, 우리 진짜 친구 될 수 없을까요?
미자가 해숙을 꽉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쟤 때문에 언니가 고생한 거. 40년 동안의 질투와 오해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규태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규태 씨를 도와줘요. 분명히 누명일 거예요. 마트를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모여서 규태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기꾼이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듣고 해숙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규태 씨가 사기꾼이라고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상한 적 있었어요? 미자도 함께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규태 씨가 누군가를 속인 적 있어요? 뉴스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규태 씨를 모함하는 걸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규태 씨가 정말 착한 분이긴 해. 한편 팜투마켓 사무실에서는 석진이 뉴스를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규태 아저씨가. 설마 정말. 그때 예원이 들어와서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어져요.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한무철 씨 가족과 가까워지면 위험하다고. 예원은 석진의 동요를 틈타 더욱 의심을 심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제가 왜 걱정했는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법이에요. 석진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예원이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럼 무철 아저씨도.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바로 그때 석진의 휴대폰에 서우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석진아, 우리 아빠가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석진이 고민하자 예원이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한무철 씨 집에 가면 석진 씨도 연루될 수 있어요. 언론에서 석진 씨를 한무철 씨 사위로 보도할 수도 있어요. 석진이 갈등하는 사이 예원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대신 가드릴까요? 서우 씨한테 가서 위로해 드릴게요. 석진 씨는 여기서 사업에 집중하시고 결국 석진은 예원의 말에 넘어가 결정했습니다. 알겠어요. 예원의 계략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우의 집 앞에 도착한 예원은 꽃다발을 들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서우 씨, 저예요. 예원이에요. 서우가 문을 열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원 씨, 왜 여기에? 석진 씨가 보냈어요. 예원의 거짓말에 서우가 놀랐습니다. 석진이가 왜 직접 안 와? 예원이 설명했습니다. 바빠서요. 사업 때문에 시간이 없대요. 서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원이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석진 씨도 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석진 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부담. 서우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담이라는 거예요. 예원이 더욱 독을 퍼뜨렸습니다. 다만 사업에 타격이 올까봐. 회사에서 만류했대요. 투자자들이 걱정한다고. 서우가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래요. 역시 돈이 더 중요하구나. 고마워요. 덕분에 석진의 진심을 알았어요. 서우가 문을 닫자 예원이 혼자 남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석진은 내 거야. 대식의 집에서는 해숙이 찾아와 규태를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주세요. 좋은 변호사 말이에요. 대식이 비용을 걱정하자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복권 당첨금으로요. 대식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해숙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줘서. 해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그때 무철에게서 전화가 와서 긴급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해숙도 함께 가겠다고 했죠. 무철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철, 미자, 규태, 금옥, 대식, 해숙이 모두 모여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무철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장태풍이 미리 다 준비해둔 거야. 규태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각종 서류에 사인을 받아놨어. 규태가 힘없이 고백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내가 술에 취해서 사인했어. 대식이 규태를 꾸짖었지만 무철이 말했습니다.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 해숙이 변호사를 구하자고 제안했고 자신이 당첨금으로 비용을 대겠다고 했습니다. 규태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고마워. 하지만 무철이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규태를 찾고 있어. 뉴스 보고 더 화가 났나 봐. 수십 명은 될 거야. 모두 규태 이름으로 사기당한 사람들.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규태, 나와라. 사기꾼. 돈 돌려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철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내 차로 피하자 무철의 결정에 모두가 따랐습니다. 대운빌딩 뒷골목에서 무철의 차에 규태와 금옥이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차 유리창에 계란이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철퍽. 최규태. 숨지 마.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철이 급발진해서 도망쳤지만 곧 규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규태가 받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규태, 도망 다녀봐야 소용없어. 방금 차에 계란 던진 사람이야. 어떻게 전화번호를 장태풍한테서 받았어. 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 남자가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협박했고 규태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구해와. 안 그러면 매일 찾아갈 거야. 오늘은 계란이었지만 다음엔 뭘 던질지 몰라. 규태가 절망하자 무철이 달랬습니다. 진정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한편 예원은 서우의 집 앞에서 석진이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서우를 만났습니다. 서우가 석진이 왜 직접 오지 않았냐고 묻자 예원이 사업이 바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원이 더욱 독을 퍼뜨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석진 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사업에 타격이 올까봐. 부담. 서우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범죄자라도 된다는 거예요. 예원이 변명했지만 서우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됐어요. 돌아가세요. 석진한테 전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다고. 힘들 때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예원이 거짓말을 계속했지만 서우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예원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해. 이제 석진은 내 거야. 무철의 집에서는 변호사 약속을 잡았다는 대식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숙이 비용을 대겠다고 했고 모두가 감사해했습니다. 그때 석진에게서 무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철 아저씨, 서우가 저한테 화났어요. 제가 오늘 못 갔어요. 사업 때문에.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진아, 너 지금 뭐가 더 중요해? 사업이야, 서우야? 실망이야. 내가 그런 아이인 줄 몰랐어. 서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중요해. 무철이 석진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우한테 가.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 석진이 사과하며 지금 가겠다고 했지만 무철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꼬드긴 것 같아. 예원이라는 애 말이야. 그때 규태가 갑자기 일어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석진이까지 그렇게 되고 무철이 규태를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장태풍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우리가 포기하면 장태풍 뜻대로 되는 거야. 끝까지 싸우자. 40년 우정을 지키자 무철의 말에 모두가 힘을 얻었습니다. 모두 함께 이겨내자. 그때 TV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태풍 사기 사건 새로운 전개.
피해자들 집단 고발 예정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최규태 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집단 고발이 예정되어 있어. 집단 고발? 금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무철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네.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태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었고 장태풍의 치밀한 복수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규태는 이 거대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40년 우정으로 맺어진 무철과 친구들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원의 교묘한 계략에 빠진 석진과 서우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편 구치소에 있는 장태풍은 자신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치밀하게 준비한 이 완벽한 함정은 규태뿐만 아니라 무철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예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장태풍의 잔혹한 복수극이 계속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40년 우정의 힘이 모든 음모를 깨뜨릴 것인지 그 결과를 지켜봐 주세요. 다음 93화에서는 규태에 대한 집단 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석진과 서우의 관계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이 장태풍의 계획대로만 흘러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